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서울관악산 30대 남성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감사합니다. JBC 사회부 1기자 김진입니다. 여보세요? 이번에 발생한 30대 남성 토막살인 사건에 대해서 제보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30대 남성 토막살인 사건? 그건 범인이 이미 잡혀서 해결된 사건인데요. 범인은 그 남자가 아니에요. 네? 바보 같은 경찰이 자수를 하니까 범인으로 잡아나온 것뿐이지. 아니 그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가 범인이라는... 그 남자 죽인 건 나예요. 에?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내가 내일 보내는 주소로 내일 오후 6시까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찾아와요. 시간 약속 지키셔야 돼요. 난 약속 어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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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름 이살인, 나이 26세. 제가 서울관악산 30대 남성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입니다. 체구도 작고 나이도 어린 여자가 어떻게 덩치가 큰 30대 남성을 죽여서 토막낼 수 있었는지 믿기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범인은 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죽였고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 먼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7살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어린 시절 동네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크게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전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7살 이후의 첫 기억은 제 손에 들려있던 가위와 피, 그리고 엄마의 비명소리, 그리고 날 바라보던 어린 소년. 그게 제 어린 시절 기억의 처음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저를 물었거든요. 피가 났어요. 그래서 똑같이 가위를 들고 강아지를 찔렀습니다. 날 아프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부모님은 비명을 질렀고 같이 놀던 소녀는 얼어붙었고 이상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길로 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상담을 받아야 됐어요.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진 않아요. 단지 7살 이전에 그 사고 이후로 머릿속 무언가가 잘못돼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낀다든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그런 뭔가의 기능이 작동을 잘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린 나이에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강아지를 죽인 그날 이후부터 부모님이 나를 꺼린다는 거, 그게 좀 거슬렸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안을 때도 그 눈동자는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건 이전에 나를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자식 관계는 아니게 돼버린 거죠. 낳아준 부모죠. 나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단 한 명, 이전과 똑같이 나를 바라봐주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소년. 2살 위에 친한 동네 오빠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머리를 다친 게 그 사람하고 놀다가 머리를 다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평생 자기가 옆에 있겠다고 그렇게 사과하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계속 내 곁에 있었어요. 어떤 때 웃어야 하는지, 어떤 때 울어야 하는지, 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지, 왜 가위나 칼로 누군가를 해쳐서는 안 되는지, 정말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너무 귀찮아서 가위로 찔러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신기했어요. 그 눈동자가, 그렇게 바라보는 눈동자가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상해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그 눈이 이상해서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항상 그 사람이 곁에 있었어요. 왔어? 반성문. 모르겠어. 잘못한 걸 쓰라고 하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때렸지? 이유? 맞았으니까. 맞은 이유? 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자기들 무시하는 거냐고 시비를 걸던데. 뒷담화 내용? 반반한 얼굴 믿고 남학생들하고 남선생님들에게 꼬리 흔들면서 사실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도 선생한테 꼬리 흔들어서 시험 문제 미리 받아서 잘 나오는 거 아니냐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가 왜 화를 내? 사실이 아닌데 기분 나빠야 되는 건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맞은 이유. 시끄러워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무시하는 거냐고 그러길래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를 해줬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는 네가
그에 반해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나에게 느끼는 열등감은 잘 알겠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으니 키는 둘째치고 얼굴은 성형해서 고치면 되는 거고 성적은 공부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 힘내라고 응원해줬는데 뺨을 맞았어. 나 뭐 또 잘못 말한 건가? 뺨 맞았으니까 때렸지, 똑같이. 주머니에 칼이 있긴 했는데 근데 너랑 약속한 게 있으니까 칼 휘두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먹으로 뺨을 때렸지. 그랬더니 걔가 울었어. 완벽하진 않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사회화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1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모님이 제게 항상 하셨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거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해는 가진 않았지만 유언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대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딱히 배움에 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원했기 때문에 들어갔던 대학교라 저에겐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안정된 삶에 토대를 만들었어요. 남은 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사랑이 뭐야? 남은 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거 하나인데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 네가 말한 게 사랑이라면 그나마 내 곁에는 네가 가장 가까운데. 결혼할래? 하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본인에겐 자격이 없다더군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까지 계속 제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제가 죽인 그 남자를 만난 건 22살 여름이었습니다. 카페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됐어요. 어딘지 모르게 그 사람을 닮은 외모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쉽게 곁을 허락했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과 많이 비슷했거든요. 22살 겨울 그 남자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축하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곁에 있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23살 여름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 살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 그 남자가 카페 2층에 있는 제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해왔고 크게 불편할 것이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승낙했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는 생활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공부를 하다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아침, 저녁, 그리고 주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24살, 그 사람이 군대에 갔습니다. 그 남자를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안심하고 군대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2년 동안 제 곁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본인이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떳떳한 입장이 되었을 때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했던 남자였기 때문에 그 남자의 대기업 입사는 저에게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그런 얘기만 했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함께 지내고 있고 그동안 그 남자가 저와 함께 지내면서 약속을 어긴 적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제가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알았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남자는 저에게 결혼에 대한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한 얘기라곤 집안에 큰일이 생겨 급한 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돈을 좀 융통해 줄 수 없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액수가 생각보다 컸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비가 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보고 그 남자에게 우산을 챙겨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산을 챙겨 나가지 않은 것을 발견했어요. 마침 그 남자의 회사 방향으로 볼 일도 있고 해서 그 남자의 우산을 챙겨서 들고 나갔습니다. 볼 일을 마치고 그 남자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카톡을 보내서 언제 퇴근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근을 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회사 앞에 와 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산이라도 가져가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할 때쯤 회사 밖으로 나오는 그 남자와 그 남자 옆에 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직장 동료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제가 봐도 단순한 직장 동료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포옹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날 우산은 주지 않고 그냥 바로 돌아왔습니다. 심부름 센터를 통해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입사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점, 그 여자가 내가 봤던 여자라는 점, 그 남자 집안에 큰 돈이 필요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그 남자의 카톡 대화도 보았습니다. 저에게서 그 돈을 받으면 한동안 동거 생활을 유지하다 저와 헤어지고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군요. 그 남자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2년의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카톡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주말에 출장을 핑계로 여행을 갈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에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짐을 싸고 나가는 그 남자에게 언제나처럼 건강 야채 주스를 내밀었어요. 수면제를 잔뜩 든. 평소 수면 장애가 있었던 저에게 수면제를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밖으로 나가고 저는 가발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평소에 입지 않던 복장으로 그 남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그 남자는 수면제가 돌았는지 길거리에서 쓰러졌어요. 그 남자를 따라가던 일행인 듯 저는 호들갑을 떨며 그 남자의 옆으로 다가가 그를 깨우는 척했습니다. 수면제를 먹은 사람이 깨어날 리는 없지만요.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잡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모텔의 방을 잡고 남자를 눕힌 저는 잠시 후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으로 차를 몰아 모텔 근처에 차를 세운 저는 다시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CCTV가 없는 길을 따라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를 데리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카페에 있는 창고는 물품 보관 및 직원들의 유니폼을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가 놓여져 있는 작은 창고입니다. 그곳에 의자를 두고 남자를 앉히고 입에 수건을 넣고 테이프로 막은 뒤에 남자가 움직일 수 없도록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아, 놀라지 말아요. 나예요. 쟤 묶어놓은 건 당신이 움직일까봐 묶어놓은 거고. 미안해요. 풀어줄 순 없어요. 놀랐어요? 내가 좀 확인한 게 있는데 그게 맞는지 당신한테 확인을 먼저 좀 하려고. 입사하고 나서 여자를 사귀었더라고요. 같은 팀에 근무하는 김대리? 비 오는 날 봤어요. 다정하게 포옹하고 계시던데. 그리고 당신 집안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 큰 돈 왜 필요했어요? 그 돈 받아서 나랑 동거하다가 헤어지고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왜 그랬어요? 왜 날 속였어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요. 난 약속 어기는 사람 정말 싫어한다고.
당신은 2년이란 시간 동안 날 속였어. 날 사랑한다 하고 그 손으로 날 만지면서 거짓말을 했네? 말해봐요. 내가 지금 말한, 내가 확인한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아,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잖아요. 맞으면 위아래, 아니면 좌우. 대답 여하에 따라서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할 테니까 잘 생각해서 대답해요. 좌우? 아니라고? 재밌네. 오늘 출장이라 그랬던가? 이거 당신 핸드폰인데 어디 한번 볼까요? 김대리님이 애타게 찾고 있네. 왜 연락이 안 되냐고,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당신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김대리인데 아니라고요? 나쁜 사람이구나, 당신. 내가 어릴 때 친구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내가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곰곰이 여러 번 잘 생각해봐도 용서할 수 없을 때는 받는 만큼 되갚아준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울어요? 당신이 뭘 잘했다고?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하는 건 당신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아봐요. 알았죠?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에게 거짓을 말했던 그 입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내 몸을 만졌던 손가락 하나 하나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으로 날 안을 때마다 내 몸 안으로 들어왔던 성기를 내리쳤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풀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죽일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버렸어요. 시신을 그대로 창고에 둘 수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신을 훼손시켰습니다. 이미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그대로예요. 훼손시킨 시신을 각기 다른 봉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있던 캐리어에 옮겨 담았어요. 그리고 지하 창고를 청소하고 다음날 새벽 관악산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온 건 시신을 유기한 다음 날이었어요. 제대를 하고 바로 나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치가 빠릅니다. 처음 며칠간은 출장이라고 속여넘겼지만 그 이후는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고. 약속을 어길 생각은 아니었는데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었다고. 잠시 침묵하던 그 사람은 본인이 한 일로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본인이 잘못으로 제가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또다시 자책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만 네, 결국 그 사람은 자수를 했고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를 죽인 건 접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저를 감싸려고 거짓으로 자수한 것일 뿐입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기에 JBC 기자님을 찾아 연락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곁에 있어준 소중한 친구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 때문에 그 친구는 경찰서에 들어가 있네요. 김진 기자님, 당신이 여기에 왔을 때 많이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하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는 모두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으니 증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범행에 사용했던 범행 도구는 카페 지하 창고 물품 보관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 지문과 그 남자의 혈흔을 채취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부디 그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범인으로 잡혀 들어가지 않도록 기자님이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관악산 30대 남성 토막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저라고요. 이제 전 벌을 받으러 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잘 부탁드립니다. JBC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관악산 30대 남성 토막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이 직접 JCB로 연락을 해와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경찰과 함께 범인이 지정한 장소로 갔을 때
범인은 이미 자살한 상태였습니다. 범인이 남긴 자백 영상과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면서 범인으로 체포되었던 20대 남성은 풀려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안녕하세요. JBC 사회부 기자 김진입니다. 네, 힘드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다름이 아니라 이설은 씨로부터의 전원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예. 원래는 증거물이어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네, 그쪽한테 전하는 메시지여서, 네, 경찰 쪽에 좀 사정을 해서 그 부분만 따로 녹화를 해왔어요. 예, 여기요. 김진 기자님,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그 사람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넌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 아니면 울고 있을까? 둘 다일 것 같다. 화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 화나면 제법 귀찮거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고마웠어. 너 때문에 나 이렇게 웃을 줄도 알게 되고 화도 낼 줄 알게 되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지낼 수 있게 됐잖아. 항상 곁에 있어주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이끌어주려고 한 거 알고 있어. 약속 어겨서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릴 때부터 네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여러 번 나한테 얘기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네. 미안. 지금까지 네 인생은 나 때문에 묶여있는 인생이었잖아. 나를 중심으로 살아왔잖아, 너. 어릴 때 그 사고가 너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도 네가 좋아하는 일 찾고 네가 원하는 거 찾아서 그렇게 네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뤄서 살 수 있겠지. 내가 못다 이룬 우리 부모님 유언 네가 이뤄주라. 지금까지 고마웠어. 아직도 사랑의 뭔진 잘 모르겠는데 소중한 사랑이 뭔진 알 것 같아. 내 인생의 소중한 사람은 너 하나뿐이었어. 고마웠다. 잘 지내고